네, 둘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오늘 18번째 이야기고요. 주제는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랑 이미옥 선생님이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선생님은 출근길이신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출근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혜지 소장님도 화면 끄셔도 괜찮습니다. 그 화면 키시면 운전하실 때 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끄시는 맞아요. 게 낫습니다. 네, 음, 제가 운전해 보니까 다른 사람 켜져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켜져 있는 거는 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딱 들을 때만 집중할 수 있고. 예, 예, 들을 때만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네, 손은 인생의 온갖 무늬를 만듭니다. 기쁨과 슬픔의 무늬가 고스란히 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손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합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역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손 또한 갖가지 모양과 표정을 지닌 얼굴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농부의 손은 고단하고 거친 얼굴을 지니지만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젖을 물리는 엄마의 손은 곱고 부드러운 얼굴을 지닙니다. 언젠가 고진하 시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아유 손이 이렇게 고왔어야 하고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긴 지었지만 평생 시의 농사를 지어온 제 손이 그치면 얼마나 그치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가수 안치환 씨의 손을 만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손 손끝에 강하게 박혀있는 굳은 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기타를 쳤으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다 박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을 펴면 손바닥이 되고 쥐면 주먹이 됩니다. 손바닥은 햇살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올려놓거나 질 수도 있고 그것을 남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먹은 홀로 주먹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강연하는 동영상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손이 없다면 강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제 강연 내내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강연은 말로 하지만 동시에 손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는 주먹을 칩니다. 주먹은 분노보다 강한 용기와 결단의 의지 등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 분노를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의 형태 중에서 주먹이 가장 단단합니다. 따라서 주먹은 방어보다 공격성을 띱니다. 공격의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어 주먹에는 상처의 흔적이 많습니다. 박도현 선생님 혹시 이 책 갖고 계신가요?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집에 있어요. 집에 있군요. 네, 우리 지금 18번째 이야기 읽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면 두 손은 서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주먹은 서로 떨어져 상대를 의식하는 경쟁과 충돌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두 손은 한 몸이 될 수 있지만 두 주먹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먹이 된 손은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먹을 펼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펼쳐진 주먹은 다시 손이 되어 서로를 맞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쓰다듬을 수 있습니다. 손은 각자 떨어져 하나가 되는 것보다 두 손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래 손이 둘인 까닭은 각기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어우러져 어떤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손을 통해
하고 싶거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각자 하나가 되는 손보다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손을 더 좋아합니다. 두 손이 하나가 되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두 손을 쥐면 각자 주먹이 되지만 두 손을 펴서 가지런히 합치면 기도하는 손이 됩니다. 그 손은 인간에게 겸손과 사랑을 선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음, 제가 지금까지 제 삶을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손 덕분입니다. 주먹이 된 손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실은 기도한 손이 더 강합니다. 주먹은 공격과 파괴의 손, 분노와 상처의 손이지만 기도하는 손은 이해와 사랑의 손, 겸손과 인내의 손입니다. 주먹은 분노로 이루어지지만 기도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담은 박광철 목사의 책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에 보면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다. 기도하는 손보다 분노의 주먹을 쥔 손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박성욱 교수님 117쪽 맨 밑에 단락하고 있습니다.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한번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117쪽. 주먹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하는 손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주먹을 쥐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를 쓰다듬을 수도 꼭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로할 때의 손은 결코 주먹이 아닙니다. 아마 석가나 예수는 단 한 번도 분노의 주먹을 쥐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의 주먹을 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겐 분노가 주먹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 주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주먹으로 계속 분노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주먹을 펴서 기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제 손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제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기도는 가장 진실한 최후의 저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분노와 상처의 주먹으로 이루어진 제 손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성욱 교수님. 결국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손이 더 이상 더러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지막 진실의 창이므로 제 손은 기도하는 빈손이 되고 싶습니다. 빈손이 되어야만 제가 쓴 시, 손에 대한 예의와 같은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예, 118쪽은 제가 읽고요. 119쪽은 이미옥 선생님이 읽어주셔요. 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출 것. 하늘 나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 것. 1년에 한 번쯤은 흰 눈송이를 두 손에 고이 받을 것. 들녘에 어리는 봄의 햇살은 손 안에 살며시 쥐어줄 것. 손바닥으로 풀잎의 뺨은 절대 때리지 말 것. 장미의 목을 꺾지 말고 때로는 장미 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것. 남을, 남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손바닥을 비비지 말 것.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지폐를 헤아리지 말고 눈물을 손으로 훔치지 말 것. 손이 멀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 깊이 감사할 것. 더 이상 손바닥에 못 박히지 말고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손에 쥔 칼 항상 바다에 버릴 것.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한 손은 늘 비워둘 것.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자주 잡을 것.
하루에 한 번씩 꼭 책을 쓰다듬고 어둠 속에서도 노동에 굳은 살이 박힌 두 손을 모아 홀로 기도할 것. 아,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이다. 이 손을 갖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다니, 진짜. 한 번도 생각 못한 손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면 이게 이제 욕심을 표현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주먹을 쥐고 있으면 다른 거를 새로운 걸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다리 위에서 개울 밑에 있는 개울에 자기 표정을 보고 그 밑에 자기 모습인데 강아지가 이 뼈다귀를 물고 있는데 그 뼈다귀에 욕심을 내다가 입을 음, 벌려가지고 떨어뜨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뭐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물고 있는 거를 쥐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으로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주먹을 여기는 이제 분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주먹을 쥔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욕심, 분노 이런 건데 결국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려면 펼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두 손인 거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그 음, 이야기가 네, 맞아요. 그 손에 대한 예의, 아, 진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기도만이 제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두 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 예, 참 표현이 예, 참 되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거 책을 읽을수록 더 와닿아가지고. 손이 멀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는 더 깊이 감사하래요. 이 말이 또 더 와닿네, 끝에. 음. 음, 손에, 그러니까 손에 우리 많은, 여행을 그, 그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미옥 선생님이 두바이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갑작스레 생각이 나서 왠지 모르지만 그걸 읽으면서 해외 기분 좋았던 해외 여행에서 그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냥 혼자 음, 참 그죠 제가 이명석 선생님도 아닌데 아니, 그냥 이거 손이 멀리 여행 가방 끌고 갈 때 깊이 이 그냥 한 문장 자체에서 그 한 손에 가방을 디글디글 끌고 그 설레임, 희망, 온갖 그냥 가득 품은 그런 열정, 막 이런 게 한 문장에서 다 스쳐가거든요. 이 한 문장 갖고도 글을 써낼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뭐지? 지난 목요일 날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봄이 오니까 쌍나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가자 그랬어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밑에 미용실에서 그 다음 날 내가 머리 커트지러 갔어. 가니까 원장님 어디 갔다 오시는데 그래 얼굴이 그래 활짝 폈어요. 애들보다 더 막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던데요. 어머야,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표정을 읽을 줄 알아요? 와, 신기하다. 제가 좀 행복했어요, 이랬더니. 그래, 막 이제 디카시 쓰게 하려고 애들한테 시도를 하려고 사진 음, 찍어라. 막 이제 이렇게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게 첫 수업이었어요. 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밑에 미용실 원장님이 제 표정을 다 읽고 딱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어머야, 그랬구나. 맞아요. 네, 그랬어요. 하면서 인정했어요. 음, 그런 게 표정에 보이는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다 알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박도현 선생님 얼굴 표정 보면 행복했어요. 그냥 저분들 얘기하는 게 그냥 즐거운
어떠셔요? 아, 박도현 선생님 표정이 옛날보다 되게 편안해 보여요. 오히려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되게 나 응, 편안해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것 같아. 한자복을 입었는데도 표정이 그냥 되게 편안하게 보여요. 제 느낌에는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미소를, 7시에 일어나서 생각 없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아침에 임용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방금 이거 지금 다 녹음되잖아요. 근데 임용 네.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그 내용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와, 이것도 이게 글이 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하시면서 행복해하고 그 말씀 속에 행복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박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침부터 감사드려요. 미용 아, 미용소. 아유, 다 아, 책임감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는요, 그 응, 글을 꾸준히 쓰니까 이제 아까 이미옥 선생님은 그 손이 멀리 여행감을 끌고 갈 때는 깊이 감사하다는 그 한 문장 갖고도 글을 쓸 수 있다고 한 것처럼 박동현 선생님이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딱 그려지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아이들은 몰라. 근데 나만 알아. 근데 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얘네들 데리고 가갖고 이제 그 일을 할 거를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설레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룰루랄라 이렇게 가는데 그걸 미용실 원장님이 보셨어.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다음날 머리 커트 치러 갔는데 궁금한 거야. 이분이 도대체 뭐를 하러 가는데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이야기가 어떠한 그 드라마의 그 응, 한 소절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막 응. 근데 그려지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하니까 요즘에 학원에 자기를 독서 지도해달라고 오지를 않나,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지를 않나,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요즘에 좀 행복한 일이 많다 하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냥 애들 그 표정이 연결된 거를 왜 그래 행복했냐. 이제 애들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첫 수업이다라니까. 이 애들 너무 좋겠다. 정말 이 애들 진짜 행복하다. 요즘에 그런 스님 어디 있어요? 또 한마디 또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그 어제는 또요. 어제는 쌀이꽃이 붕뜨 때 하얗게 피는 쌀이꽃이 그 능쿨에서 파란 진짜 좁사만한 그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카메라에 담으려고 오만 이러 찍고 저러 찍고 있으니까 강아지 데리고 이제 엄마하고 딸이 산책 나와가지고 한참을 찍고 있으니까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지금 이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려가지고 자꾸 흐트러져가지고 사진이 안 찍히네. 엄마나 이쁘겠다. 나도 한번 찍어봐야겠네. 하면서 사진을 저보다 더 잘 찍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사진을 찍으려고, 응, 사진을 찍으려고 어마한 각도를 다해가 몇 가지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딱 흐트러져가지고 초점이 안 잡히니까 약간 이게 흔들리니까 그 꽃은 쌀이꽃 아시죠? 지금 파란 쌀이 요만큼 진짜 다 메마른 가지인데 올라왔어요. 그걸 어제 한 몇십 카도 또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는다고 시간 보이니까. 그래가 이제 그 집에 데려온 강아지도 이름이 또또라. 또또도 찍고 막 이랬더니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그 아가씨가 또 목소리가 콧소리를 하면서 애교 소리가 나는데 엄마야 목소리도 너무 이뻐요. 제가 막 이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막 하여튼 어제 그 순간 또 적어내도 그리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분을 품고 뭔가를 했을 때는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손을 딱 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음, 그렇잖아요. 저 강아지 되게 싫어하거든요. 옆에 오면 막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만났으면 저리 가라고서 발길질하고 막 이러면 그게 소통이 안 될 텐데 강아지 옆에 가고 사진 찍어주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그 강아지 그 데리고 온 주인이 또 되게 감수성이 있네요. 그죠? 네네. 네. 또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산책을 가는데 신호등 앞에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딱 두 마리가
내하고 눈이 마주쳤어. 저도 강아지 그렇게 좋아는 안 해요. 근데 딱 이리 보는데 그의 눈빛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어머나 얘 봐라. 다른 애가 표정이 틀리다면서 딱 눈 맞추고 그 신호등 그냥 바람 불 때까지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었어. 근데 그 주인이 신호등을 건너가 요만큼 가다가 쟤한테 말을 건는 거예요. 어머나 얘는요 사람을 참 좋아하고요.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건는 거예요. 엄마 그럼 쟤하고 보는 걸 봤어요? 네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강아지하고 내하고 눈 마주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뒤에 오면서 얘는요 누구하고 말을 잘하고요. 얘는 성격을 말하면서 쟤한테 말을 걸어오길래 엄마야, 이 참모가 다 표정이 다 보이는가 보다. 그러면서 한참 건너가다가 얘가 이제 응가를 하니까, 얘 응가할 시간이라 하면서 흩어지고 저는 먼저, 엄마, 나 다녀가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왔거든. 그래서 내 속으로, 엄마야, 강아지하고 자기 강아지하고 눈 마주쳤다고 나를 뒤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서도 참 이런 일도 있네. 그냥 숨길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와졌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하고 아마 말을 잘하는. 예, 이 말이 그 말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죠. 우리 115쪽에 보면 손을 펴면 손바닥이 되고 쥐면 주먹이 됩니다. 음, 손바닥은 햇살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쥘 수도 있고 그것을 남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먹은 홀로 주먹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음, 야, 음. 그죠? 이 우리의 표정은, 네, 박성욱 교수님. 아, 펴 있었군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임 교수님 여태까지 그 표정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손은, 표정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음. 맞아요. 표정이 그대로, 음, 제가 그런 걸 좀 잘 읽어줘요. 사람 딱 보면은 표정 이런 거를. 그리고 목소리에서도, 목소리와 표정, 얼굴 보면은 지금 저 사람이 고민이 있다, 이런 게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고, 그런 게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게 문장에 읽어주신 교수님 읽어주면 별을 짝짝 꺼놨네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 김혜지 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아직 운전 중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고객들을 만나면 결국 심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지금 이 고객을 만나기 전에 불편한 감정이 있어서 가면 상대가 내 마음을 읽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상대편이 지금 이게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열려 있을 때는 내가 훅 하고 들어갈 수 있지만 꽁꽁 닫고 있을 때는 그게 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열어낼까? 이게 이제 상담에서는 라포 형성, 코칭에서도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포를 어떻게 열어갈까? 우리 정우성 시인의 이 그 산문집에 있는 각각의 문장의 한 문장들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럴 때 한번 툭 던지면 그 마음 속에 그 닫혀 있는 마음을 살짝 여는 아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쌀이 나무에 그 막 피려고 하는 몽우리진 그러니까 거기서 꽃이 막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들에 살짝 거기다가 햇살을 비춰주면 반짝하고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햇살을 이 책에서 한 문장을 이렇게 픽을 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가 아니라 좀 해보면, 음. 시도해보면, 이런 다친 사람의 마음을 살짝 봄에 꽃망울을 이렇게 살짝 터트리듯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표현이 너무 이상한가? 맞아요. 손작이나 그 흥분해가지고. 좋았어요. 아니, 요즘에는 저는,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마음은 닫고 있어요. 거의 99%가. 왜냐면은 음, 사인 하고 싶지 않은데 부담스럽잖아요. 어쨌든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음, 근데 그 마음 읽어줘요. 부담스럽죠? 제가 보면 부담스럽죠? 그렇게 그냥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제 업무가 저는 제안하고 당신은 거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와, 고객들이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객님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러 온 게 아니라 정보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뭐 사원들한테도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라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간다 하더라도 제안을 하러 가야지 수다 떨러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예 못을 받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글에 나오는 게 저한테는 주먹이 아니라 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딱 쫓아가면 나만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내가 주도권을 잡고 가되,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보장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한 거, 좋은 거, 그것을 우선순위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항상 제가 기억되는 게 기도하는 엄마로 기억되는 게 가장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가장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무릎 꿇고는 잘 못하지만 두 손 모아서 이제 기도하는 엄마로 기억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애들은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애들이 이제는 방해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기도 하고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엄마 기도 중이야. 근데 그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가슴이 좀 뿌듯한. 근데 확실히 용서라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라는 말인데 이미용 그 선생님처럼 말씀처럼 어떻게 이 손을 갖고서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겨울 올 때 눈 이렇게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눈송이 한번 이렇게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는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뚝뚝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빗물도 손바닥에서 뚝뚝 떨어지고 눈송이도 뚝뚝 떨어지면서 녹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음,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 편하게 너무 115쪽에 네. 보면은 그 우연한 기회에 가수 안치환 씨 손을 만져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쳤거든요. 기타를 치고 봉사활동도 하고 보고 막 가르치고 이랬는데 오른손 손끝에 강하게 박혀있는 굳은살. 오른손에는 그 피크를 잡기 때문에 강한 굳은살이 안 박혀요. 왼손에 기타 줄을 잡기 때문에 박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정호성 시인이 그냥 손을 생각 안 하고 적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저도 기타 줄을 칠 때 가운데 손가락에 못이 박혀가지고 굳은살이 몇 번 껍질이 벗겨졌거든요. 이거는 오른손 끝에 강하게 박혀있는 굳은살이 아니고 왼손이에요, 왼손. 왼손 끝에 이 그 기타 사람은 줄을 왼손잡이 잡으면은, 아닐까요, 지금은? 예? 우리가 왼손잡이 왼손이라고 모르지. 아닐까요? 오른손잡이면 몰라.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바로 왼손잡이도 기타는 밖으로 치나? 거꾸로? 거꾸로 치는 그러니까,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건 아니고 왼손인데, 제 경험에 의해서, 왼손인데, 그 아마 생각을 그럴 했어요. 수도 있어요. 그게 응, 그게 아마 기억에 응,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아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간 응. 예, 다음에 만나 그러네요. 물어볼게요, 이거. 다음에 네네네. 만나. 네, 오늘도 또 그 50분이 넘었어요. 우리 김미숙 선생님 도착 안 하셨나요? 한 말씀 어렵죠? 신호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잘 안 들려서 손을 쥐었다 폈다 뭐 이렇게 손의 동작 요것만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 표현하는 게 손은 또 다른 뇌라고 하잖아요. 네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손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주먹보다는 손을 펴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걸 좀 얻어가고 오늘 표현이 손이 정말 다양한 그런 색깔이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면서 운전하면서 손한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이 당연한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새 영상 가끔 보면 손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잘린 사람이 밥 먹는 거, 그다음에 아예 손이 없는 그 저기 중국 그 여자분이 아이를 육아를 하는 거, 발바닥으로만 가지고 자기 머리도 감고 막 육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는데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 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뇌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주먹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오늘 하루가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재성경 선생님 나타나셨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운전 음, 조심하시고요. 네, 최선생 감사합니다. 선생님 머리컷도 쳐셨네. 머리컷도 쳐셨죠, 최선생 선생님. 그러니까 최성현 씨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 맞아. 예리합니다, 교수님 빨리 다들. 완쾌하세요.